안녕하세요. 2022년 7월 14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일목균형표의 방향성이라든가 일목균형표가 되게 중요한 그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잘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제목에 CPI 지수 9.1% 상승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CPI 지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적었고, 지금 마켓 인덱스를 보면 마이너스 0.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한 4% 정도, 4.2% 정도 올랐어요. 마켓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한 3.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저께 발표됐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CPI 지수가 나쁘게 나왔는데 왜 상승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일시적인 상승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CPI 지수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게 발표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얼마가 될지 막 불안한 마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을 했다고 보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이 CPI 지수를 확인한 이후에 금리 상승을 할 텐데, 금리 인상, 그래서 오늘 여기 뉴스에 보면 울트라로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게 참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그러니까 빅 스텝은 0.5bp죠.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은 0.75bp. 그다음에 이 울트라 스텝은 0.1b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울트라 스텝을 제가 연준에서 이렇게 울트라 스텝을 밟아본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 41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자이언트 스텝은 당연한 거고, 이제 1%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을 만큼 기준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미치는 자산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대출금리라든가 모든 금리가 동반되어 인상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투자 시장에서 대출을 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국도 어저께 금리 인상, 저희 한국도 뭐 빅스텝으로 했죠. 그러니까 0.5bp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혹시나 1%로 간다고 하면 한국도 다음에 좀 더 높은 인상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뭐 1%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0.75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단기간에 잠깐 상승한 거지만 조금 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걸 보면 아직 오파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은 오파가 끝났다고 보고는 있는데, 비트코인도 연장 파동으로 더 이어져서 하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더 하방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음. 또 시세 브리핑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저께 비트코인이 소비자 물가지수 급등에 4% 상승했다. 또 나오죠. 뭐 그러면서 여기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 말은, 이제 하반기 4분기부터는 좀 이제 암호화폐도 이런 하락 구간을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예견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금리도 이제 좀 이제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여름 가을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쨌든 큰 돈 가지고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 돈으로 단타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묶어놓기도 좀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이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또 7월달 8월달까지는 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CPI 지수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어저께 여기 3.5%, 여기서 바닥부터 시작하면 한 5% 이상 올랐어요. 5% 이상 올랐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어저께 기준선을 돌파해 줬지만 오늘 다시 기준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제가 한 21,000달러 정도는 넘어가 줘야만 최소예요. 그건 최소, 진짜 최소. 이 고점을 넘어가는 게 좋죠. 22,000달러. 그리고 여기 23,545달러. 여기로 완벽하게 넘어가 주면 완전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최소 기준선을 지켜주려면 21,000달러는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기준선은 지금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나서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할 것 같은데, 어쨌든 21,000달러 정도까지는 좀 안착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불안한 상태에 있고, 얘가 지금 하루 반짝 올랐지만 그때도 지난달에도 5월달 CPI 발표했을 때 그날 당일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인가 와장창 빠졌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이때인 것 같아요. 이날도 어쨌든 그날 당일날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것 같고, 그 당일날 지나서 쭉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가 좋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따라서 방향성을 이루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던,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어저께 꽤 많이 올라줬는데 어제 기준선을 돌파는 못했어요. 이틀 동안 기준선을 무너뜨리면서 떨어진 거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행 스팬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오늘 내일 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기준선을 넘어가 주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만약에 기준선을 못 넘고 무너지면 후행 스팬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솔라나가 수익 중이신 분들은 우선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팔아놓고 기다리시는 게 훨씬 이득이실 것 같고, 만약에 솔라나를 뭐 10% 이상 20% 이상 물리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뭐 홀딩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오파의 끝이라고 봤었는데, 어쩌면 이게 A파고 다시 B파가 있다가 C파로 한 번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도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오파하고, 오파부터 ABC가 이렇게 AB, C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여기가 C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A 파동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다시 B 파동이 있고 C 파동이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C 파동이 다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게 떨어지는 파동이라고 하면 1, 2, 3, 4, 5가 다 보입니다. 보이고,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살지 못하는 파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저점을 안 깨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힘을 비축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박스권을 이루다가
위에 박스권을 뚫어주는 순간에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그 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고 아래로 떨어진다고 하는 신호가 왔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음. 솔라나는 비트코인보다는 좋죠. 후행 스팬이 살아있으니까. 비트코인은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훨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준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긴 하지만 기준선을 한동안 돌파했었다가 지금 무너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후행 스팬이 진짜 무너진다고 하면 솔라나도 한계도 없으셔야 돼요. 도지코인도 솔라나랑 거의 비슷합니다. 후행 스팬은 살아있지만 아직 기준선 못 넘어가고 있고 뭐 거의 이 간격만 좀 다를 뿐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설명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트론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좀 더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나갈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그래서 한 이쪽을 쭉 올라갈 거다. 그리고 여기서 캔들 그 구름을 돌파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구름 앞에서 결국에는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아직도 구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기준선 딛고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뭐 조금이라도 상승해 줄 것 같아요. 상승을 해주긴 하는데 얘가 구름을 완벽하게 뚫고 상승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100원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은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구름에서 어떻게 얘가 방향성을 정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구름 상단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기준선이 여기까지 요 캔들까지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이날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기준선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얘가 기준선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행 스팬은 아직 살아있지만 후행 스팬은 일주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살아있을 수 있어요. 트론은 그런 면에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는 해요. 지금 구름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구름을 뚫고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저께 가장 좋았던 코인 중에 하나가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이 어저께 얼마나 올랐을까요? 폴리곤 꽤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확인을 안 했네요. 폴리곤이 어저께 18% 올랐네요. 18%. 18% 오르면서 어저께 엄청나게 올랐던 코인 중에 하나죠. 드디어 폴리곤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어요. 완벽하게 돌파하진 못했고 결국 이 박스권의 상단인 여기 얼마냐? 992원을 좀 돌파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진 않지만 여기 1차 박스권 여기 1차 고점 861원 여기 860 842원이네. 여기 860원 정도 되나 여기 861원 여기에 지금 고점을 돌파해 줬으니까 여기에 조그만 고점이 있지만 여기에 박스권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면 얘는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박스권 고점은 요 구름대 상단이거든요. 이 구름대 상단이 이 폴리곤으로서는 앞으로 더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의 기로에 있긴 하지만 구름대 상단까지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거의 150원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15%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면 요 모양 보이세요? 여기 컵 모양? 컵 모양 있다가 이렇게 와서 언제 사느냐? 요 고점을 넘어갈 때 사는 거죠. 요 고점 807원 넘어갈 때 원래는 커비드 핸들이라고 하면 사는 겁니다. 아니면 요 고점 813원, 16원, 10원 넘어갈 때 사는 거였는데 못 샀으니까 지금 얘는 혹시라도 810원 정도까지는 조정받고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18%나 올라가면서 폴리곤이 지금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저께 혹시 폴리곤을 사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테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갖고 계셔도 되지만 60분 봉상 기준선이나 지금 5일선은 무너져도 다시 올라가는데 혹시 전환선 깨지면 그래도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때부터 올랐네요. 어저께 9시부터 어제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부터 거의 오르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톰코인도 어제 오르긴 했지만 어저께 아톰코인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여전히 얘는 기준선 위에 있어요.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름대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지금 트론, 폴리곤, 아톰 그리고 다음에 볼 샌드박스 정도까지에 있어요. 그다음에 솔라나랑 도지는 현재 기준선이 무너졌고 아톰은 이제 폴리곤이나 샌드박스 같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고점을 살짝 살짝이 아니라 돌파를 완전히 했죠. 여기 했다가 지금 전고점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위에 매물대가 또 있어요. 이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전고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줘야 되고 얘가 완벽히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의 여기 상단 16,000원대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구름대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거의 50%나 남았는데 언제 사느냐? 50% 이후에 사느냐? 물론 50% 이후에 사는 게 더 좋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얘를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일봉상은 잘 안 보이고요. 60분 봉상도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죠. 지금 이미 기준선을 딛고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1,000원에서 1,000 그러니까 한 500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5% 정도 올랐네요. 저 기준선 돌파하고 나서. 그러면 다시 혹시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준선이 올라오면 기준선을 딛고 가든 기준선을 다시 무너뜨렸다 돌파하고 가든 그때 사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때 샀다가 이따 팔았으면 쭉 내려왔다가 이때 사는 거죠. 이봉에 샀다가 지금은 기준선을 한 번도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항상 기준선을 돌파할 때 사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샌드박스도 코스모스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는 코스모스보단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어저께 양봉도 코스모스보다 조금 더 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준선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60분봉으로 얘도 지금 살 자리는 어디냐면 이미 지났어요. 여기 어저께 밤 1시쯤에 기준선 돌파할 때 이때 샀으면 지금 수익이 언제야? 이때 가격이 14,500원 1,450원 지금 1,550원 가까이 있으니까 100원 올랐으니까 뭐 한 10%는 안 돼도 한 7, 8% 정도 올랐겠네요. 그러면 지금에서는 전환선이 무너지거나 그러면 우선 팔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사거나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 하면 이 경고점을 돌파할 때 사는 겁니다. 항상 매매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음봉 맞아서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올라갈 때 그럼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살 때는 요 고점을 돌파할 때 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기준선을 막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매하시는 게 내가 만약에 팔더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다. 이거를 항상 머리에 생각해 두시고 급하게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투자할 때는 항상 너무 많고요. 코인도 매일매일 바뀌니까 매일매일 기준선 넘는 코인들 항상 있습니다. 60분봉으로 보면 항상 있어요. 예, 그런 거 꼭 생각해 보셨다가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매매하려고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타 토큰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중에 이제 세타 토큰이랑 이 비트코인 SV는 좀 안 좋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트론, 폴리곤, 아톰,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그나마 괜찮고, 그 다음에 도지나 솔라나도 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세타 토큰이랑 비트코인 SV보다는 좋아요. 어쨌든 두 개는 지금 기준선이 조금 좀 멀리 있어서 지금은 이제 양봉이 좀 세게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후행 스팬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얘도 그렇고 둘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6개는 후행 스팬이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얘는 무너졌으니까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조금 더 안 좋은 거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그리고 지금 이 전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지만 얘도 혹시나 이 전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 1250원까지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려오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지 이제 뭐 이거 망했네 어쨌네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요 저점을 깨버리면 조금 더 고민이긴 해요. 그런데 이 저점을 깨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버텨볼만 합니다. 세타 토큰도 뭐 이제 수익이 나신 분 별로 없으시겠죠. 지금 올라간 거 다 지금 반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셨을 때 꼭 챙겨가셔야 돼요. 지금은 장이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준선 무너뜨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좋지 않고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고 지금 구름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호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구름대 아래 있고 이제 기준선은 횡보할 것 같아요. 기준선을 횡보하면 얘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좋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얘도 이 저점을 안 깨는 이상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여기가 55,490원, 55,500원까지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버텨볼만 합니다. 요 저점까지는 어쨌든 한번 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못 올라가고 죽는 파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 봤는데요. 어저께 CPI 지수가 나오면서 꽤 많이 상승해 주긴 했어서 이제 저희들이 좀 좋기는 해요. 좋긴 하지만 이게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지수가 발표된 거니까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항상 좋은 코인 매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